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은 많은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속도가 좀 빨라도 양해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상품 등록을 지난 시간에 좀 알려드렸는데 제가 너무 러프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채팅방에서 질문 폭격을 받고 오늘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디스카운트 프로모션도 적용할 때 최소 구매 수량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간과한 게, 저는 익숙해져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넣는데, 저도 초보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이게 단어가 헷갈리고 막 숫자도 잘못 넣어서 주문 잘못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친절하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불가능한 상품은 저는 그냥 안 다루는데 향수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마진 계산 시트는 사실 저는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폭격 많이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 거고요. 마진 설정 팁 같은 게 있는데 제 나름의 방식인데, 이제 뭐 마진 얼마 봐야 되냐 요런 약간 초보 수준의 질문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시지 않을 수 있게, 결국에는 저랑 뭐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수업 받고 이제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유의 영역, 고유의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한번 좀 팁을 한번 드려보고요. 주문을 또 빠르게 받으신 대표님이 계셔서 요거 나중에 다루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받으실 줄은 저도 몰랐어가지고 안 해놨다가 주문 처리 프로세스, 요것도 아직 주문을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 특징이 주문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미리 당겨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랑 제 와이프는 다 공부를 해놨는데 딱 주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여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물어요. 난 모르지? 당신 알잖아. 나도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다, 요거 흐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상품 소싱을 뭐 아무리 알려드려도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의 샵 들어가서 베끼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강사님은 그냥 베껴 이렇게만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베낄 때도 잘 베껴야지 안 베끼면 복수를 당하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기분 나빠서 하면 그 샵 들어가서 막 뺏겨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매출 반토막 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냥 현실적인 팁 같은 거, 베껴도 되는데 잘 베껴라, 요거 좀 설명드릴 거고요. 원래 오늘은 이제 샵 컨셉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픈 채팅 질문 수준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 조금 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다루고 요걸로 넘어가도 되겠다 해서 요거를 조금 축약을 했는데,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GPT가 다 해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세 설명 좀 차별화해서 샵 컨셉을 좀 강화하고 팔로우 모으는 거, 이게 좀 장기전입니다. 그 다음에 샵 꾸미기는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샵 데코레이션이라고 왼쪽 메뉴에 데코레이션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기자기하게 또 꾸미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상품 등록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뭘 하냐 했더니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를 검색을 하시잖아요.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길에 뭐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과연 판매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알려면 원가랑 중량이랑 우리가 판매가를 집어 넣어 보는 과정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터무니없는 마진이 나온다거나 역마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과정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그냥 하시면 돼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셀러 중심으로 마진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안 팔리면 그만이잖아요, 올려놨을 때. 근데 제가 그냥 무조건 하라는 이유는, 해놓으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이거 브랜드 어떤 마이크를 올려놨어요. 너무 비싼 가격에. 중국 거는 뭐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50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니까 10배 차이니까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팔진 못해도 그 채팅이 와요. 이 브랜드에 다른 제품 너 팔 수 있어? 요렇게. 그러니까 채팅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꼭 상품 등록을 해서 팔아야지만 맛이 아니라 채팅을 유도하게 되니까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배 차이 나도 사실 삽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왜 이렇게 샌드위치 메이커가 잘 팔리지? 라고 했을 때 현지에서 태국에서 팔리는 가격과 제가 파는 가격이 실제로 10배 차이였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중국 거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의 가격을 주고 한국 판매자가 팔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더라. 그만큼 한국 판매자가 가진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팔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미지를 준비하겠죠. 이미지를 준비해서 그대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했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진을 정사각 사이즈 정도에 맞춰서 썸네일만 우리 샵의 느낌의 테두리에 맞춰서 넣는 방식으로 했고요. 개인 선택이긴 합니다. 여기 위에다가 영어로 뭐 좀 설명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대만, 태국, 베트남 같은 곳은 어차피 영어를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게 되더라.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절반 정도가 영어 안 쓰는 나라들인데 근데 만약에 대만에서 혹시 터지셨어요. 예를 들어 너무 잘 터졌어요. 대만에서만. 그러면 대만 샵스큐에 가서 대만의 이미지만 대만어로 해서 올려놓으실 수 있어요. 수정해가지고. 글로벌 스큐에서는 전체 8개 마켓이 다 동기화가 되지만 샵스큐에 들어가서 사진을 수정하면 그 샵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특정한 국가에서만 너무 잘 되는 샵은 이미지를 그 나라에 타겟팅해서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야 되니까 챗 GPT 통해서 제목 만들고 상세 설명 만드는 과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스큐에 발행을 하고 이거는 글로벌 스큐 발행은 뭐 개념을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지만 그냥 대기 공간에다가 올려놓는 것 뿐이에요. 글로벌 스큐에 올린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KRSC라고 하는 한국 판매자 센터에서 8개 마켓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대박인 겁니다. 그전에는 각각 다 직접 했어야 돼요. 그러면 8배의 시간이 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글로벌 스큐에다가 넣는 거고요. 이거를 올려놓으면 이제 우리가 판매할 8개 마켓에다가 다 뿌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켓마다 조금 특성이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 파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싱가포르에서 반응이 왔는데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국 판매자들이 들어오는 샵이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제일 손쉽대요. 판매도 잘 되고 좀 비싸도 좀 잘 팔리고 구매력이 제일 좋고 하니까 이제 쇼피 코리아에서 제일 먼저 입점하는 곳을 싱가포르로 하자. 반대로 얘기하면 싱가포르가 제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에선 사실 마진을 많이 안 넣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대만, 태국 이런 데들은 좀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경쟁이 덜해지니까 여기는 마진을 더 많이 봅니다. 구매력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도 괜찮고 태국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이제 경쟁이 좀 덜한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8개 나라에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브라질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배송을 보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르면 3일 뭐 5일 안에 5DD라는 배송 옵션이 있어서 5일 안에 무조건 도착하는 그 배송 옵션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브라질하고 멕시코는 좀 오래 걸려요. 한 3주, 4주? 네? 아니요. 비행기로 가는데
거기 통관하는 데에서 좀 머물러 있기도 하고 조금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하고 멕시코는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터지신 분들은 대부분 화장품이 많아요. 화장품 조그마니까 배송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파는 제품들이 200g, 300g 넘어가는 이런 일반적인 박스들인데 그런 것만 해도 벌써 그 배송비로 뭐 10,000원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 어렵죠. 그런데 브라질은 또 관세도 비싸요. 좀 약간 살인적인 관세? 판매자가 내는 건 아닌데 거의 판매가의 40%를 구매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안 팔려요, 잘. 브라질은 한 달에 한 20개 정도 팔면 잘 판 거고 멕시코는 안 팔린 지 한 반년 넘었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카테고리마다 달라서 잘 하시는 분들은 브라질이 메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커다, 뭐 정말 가볍다, 그다음에 뭐 부피 무게 안 나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는데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샵마다 발행을 하셔도 되고 근데 아직 경험 데이터가 많이 없으시니까 저는 일단은 다 올리셔라. 올리시면 이제 반응이 오기도 하고 어떻게 샵을 마켓별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가 감이 잡히실 거니까 우선은 다 8개 마켓에다가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특권인 게 여러분들이 한 4개월 정도는 상품 리스팅 개수 제한에 걸리지가 않거든요. 많이 열어놨어요. 저는 지금 프리퍼드 셀러여서 10,000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500개나 1,000개 정도까지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다 채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문량이 줄고 하면은 이제 리스팅 개수 제한이 걸립니다. 그거 복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인큐베이션에 입학하시고 나서 적절한, 그러니까 이렇게 손 놨다가 이렇게 하시려면 또 그 리스팅 개수 제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 먹으셨을 때 쭉 가시면 리스팅 개수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자, 그래서 발행을 했으면 우리가 여기 발행한 가격이 높게 발행을 했잖아요. 100만 원에 팔 건데 130만 원 발행해 버렸잖아요. 그대로 둬도 판매가 되기는 하는데 원리는 30% 우리가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거.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게 우리 주변에 다 그래요. 다. 뭐 안 그런 게 없을 정도로 다 할인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마케팅에서 다 이거 하니까 이거는 여기 플랫폼의 특징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상시 할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문을 받으면 직접 포장 또는 배송 대행지 이용하셔가지고 송장 붙여서 발송하는 거.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만 끝나면은 또 질문 폭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데 오늘 마침 주문을 받은 게 제가 지난 시간에 피그실라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보여드리질 못해서 혹시나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주문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이분하고의 채팅 내역을 한번 스크롤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 약간 그 오타쿠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에 꽂히셨어요. 하나에 꽂혀 있는 분이에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 아이가 곰돌이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 곰돌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요청하시기 시작했고 플러스 좀 센스 있는 공동구매 주방용품들 같은 거를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모르는 브랜드를 너무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 샵에 구매가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직접 구매해서 제가 얻은 수익도 많지만 이분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뭐 많이 돌아다니세요. 뭐 좋아하는 브랜드도 몇 개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 제가 이분 만나서 페르소나라는 거를 잡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분 만나면서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이거 다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끝도 없어요. 이거 근데 이분은 다 사세요. 이렇게 요청해놓고 안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 사요. 그리고 특징이 대화하다 보면 특징이 처음에는 초반에는 디스카운트 좀 바우처 더 발행해 줄 수 있냐 이런 밀당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쌓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깎아서 올리거든요. 그럼 바로 구매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뭐 안부 이런 거 묻는 것도 아니고 이거 팔 수 있어? 올려줄게. 고마워. 구매 완료. 요 대화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너무 사소한 질문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빨대가 뭐 들어가니 뭐니 이 빨대는 뭐 포함되어 있는 거니. 그러니까 질문이 끝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최대한 이렇게 판매량이 없을 때는 친절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가끔 차단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주 낮은 자세로 임하셔야 그래야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청한 제품은 요 도토도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요런 뽀글이 메리 제인 슈즈. 이고 저는 이분이 곰돌이를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옵션을 봤더니 나머지 다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브랜드 제품들을 하시게 되면 이 브랜드들이 재고를 어느 정도 운용한다. 그 다음에 이 판매가를 어떻게 책정한다. 이거를 이제 아시게 되거든요. 지금 이 도트도 브랜드는 곰돌이하고 4가지 시그니처 캐릭터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데인데 요거 빅세일 행사 제품 5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 진짜예요. 이거 끝나면은 3, 4만 원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요거 독곰이고요. 사이즈는 아직 아이가 140 신는데요. 그 채팅을 했고 요거를 하나만 사도 저건데 경험적으로 이거 사놓으면 팔려요. 태국에 또 다른 곰돌이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고 관리를 조금 이렇게 막 쌓아놓고 파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오늘 5개 구매하고 왔어요. 143개, 152개. 예, 좀 이렇게 어차피 지금 아니면은 이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돈 더 많으면은 몇십 개 해도 되는데 공간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한 5개만 팔자 해가지고 올렸고요. 이제 주문했고요.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해놔서 디자인 툴에다가 넣을 건데 여러분들은 미리 캔버스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원리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캡처해 놓은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파일명을 아예 바꿀게요. 이게 마진 계산 시트 하실 때 지금은 몇 개 안 돼서 그냥 스크롤로 찾으시면 되지만 저처럼 많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 해가지고 찾으려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가 10,000원이고 무게가 400인데 이분하고 저하고 신뢰가 있어서 박스 포장을 빼고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박스 포장을 하면 한 700g 정도 나올 거거든요. 부피가 있어서. 근데 박스 포장 제외하고 보내는 조건으로 이 금액에 제가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660바트인데 아까 채팅에서는 이보다 좀 높은 금액이에요. 그 이유는 부가세를 이분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는 660 더하기 이제 요 곱하기 107%, 7%가 더해진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되세요. 근데 이제 마진 계산 시트에 그거 표현해 놓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잦은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판매에는 변화가 없어서 이거를 그냥 곱하기를 계산기 두드려도 하셔도 되지만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적용할 때 옆에 떠요. 얼마에 이게 노출된다. 그래서 그 금액을 구매자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60바트에 저는 판매를 할 건데 그랬더니 정산 수익은 8,483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더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원가가 싸니까. 원가가 싸서 사실 한 15,000원, 20,000원 받아도 되는데 워낙 오랫동안 구매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디자인 툴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제목 그대로 복사
해서 파일명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해놓은 제가 캡처해 놓은 게 동기화가 안 돼서 잠시만 로그아웃 했다가 들어올게요. (1865) 제가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여기서 캡처하지 않고 여기 핸드폰에서 캡처하고 있어요. 별건 아닌데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면 뭐랄까요? 마치 일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그냥 노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컴퓨터 앞에 안 앉는 거를 목표로 해서 GPT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그 일이 되는데 저는 소파에 매우 편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GPT랑 대화하고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게 다 동기화가 되니까 반드시 PC 앞에서 해야 되는 일만 PC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 또 노하우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핸드폰으로 하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매우 편한 자세로 누워서 작업해 보시면 더 많은 리스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상품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다람쥐는 품절되었지만 요거 하나로 요거를 메인으로 두어서 하기에는 지금 상품 사진이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리뷰 사진에 리뷰 많이 써주셨어요. 뭐 박스에서 꺼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예뻐 이거였잖아요. 이게 고객 심리거든요. 그래서 딱 했을 때 예뻐 이런 마음이 들게 딱 꺼내자마자 딱 그 조그만한 거와 이 시그니처 캐릭터가 보이는 그 사진이 썸네일로 들어오면 훨씬 더 클릭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사진이 없어서 저는 요것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요. 아우 예뻐니까 애기 사진은 요 전체적으로 신었을 때 상상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제품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되는데 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냥 한글로 두는 걸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는 상세 설명에 들어오는 거고 사진에까지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 들어오면 우리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두는 이유는 한국 제품이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거를 정보를 이렇게 해서 교환해서 주는 게 뭐 이거 어차피 딱 봤을 때 예뻐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위에 커튼이나 뭐 시그니처, 벨크로 뭐 이런 쿠셔닝 이런 거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편집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대로 올리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색깔만 통일하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요런 거는 선택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단축키로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하얗게 두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텍스트 좀 하나 거 아우 예뻐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출력할게요. 요거를 지금 완벽하진 않습니다. 1에서 9번 이고 저는 엔드라이브 클라우드로 쓰고 있는데 각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로 해야 어디에서든 편집하고 이제 공유가 되니까 그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네이버를 쓰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사진이 준비가 된 거죠. 요거를 이제 글로벌 스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add a 글로벌 스큐. 그리고 제가 오면서 미리 해놨어요. 요거 사진 넣어가지고 4장의 사진 사이즈랑 요렇게 4장을 넣어서 하라고 했더니 요렇게 지금 나왔는데 제가 수정을 했어요. 박스 미포함이라는 정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할 때도 중요하니까 요걸 좀 넣고 브랜드는 도투도 브랜드를 넣어라 해서 요렇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데 우리는 140부터 150만 팔 거니까 이 정보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도트도시라는 브랜드는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영문은 브랜드는 전부 다 대문자로 쓰시면 좋고요. 그냥 소문자로 두셔도 되는데 거기 쇼피코리아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이게 키워드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앞에는 대문자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요런 소프트, 코튼, 뭐 키즈, 슈즈 이런 것들을 다 대문자로 쓰면 키워드로 안 잡히니까 그렇게 이제 브랜드만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 도트돛은 다른 키워드로 치환되기 어렵지만 뭐 키친 팩토리 이러면 그거를 대문자로 쓰는 게 유리하죠. 안 그러면 주방 공장이 되니까 저보고 대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로 적었더니 이거 무슨 공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려면 대문자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 제목 뺄게요. 본문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이제 저걸 잡아주죠. 그 카테고리 카테고리 잡는 거에 좀 시간 오래 걸리신다고 또 채팅방에 남겨주셨던데 맞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이거 하다가 컴퓨터 부숴버릴 뻔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판매자들 거 들락날락거리면서 비교하고 최대한 비슷한 거 넣었는데 아니 다른 판매자들도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모를 때는 맨 위에 거 하시면 돼요. 그래도 나중에 저걸 해주거든요. 그 오토 코렉티드라고 잘 팔릴 만한 제품이면 쇼피에서 그 카테고리를 옮겨줘요. 네. 옮겨주니까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속도전이거든요. 빨리빨리 올리세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키즈 패션 이거네요. 푸드예요. 이걸로 가면 되겠는데요. 네, 베이비. 그러니까 맨 위에 거 하시면 돼요. 모를 때는. 어차피 시간 들여봤자 최적의 카테고리 안 나오니까 그냥 맨 위에 거. 아까 제가 채팅방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너무 생뚱맞다 하면 여기에다가 실제로 사용할 제목 말고 최대한 비슷한 거. 큐트, 베이비, 뭐 아웃도어, 슈즈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으세요. 더 직접적인 거. 그러면은 얘가 더 정확한 카테고리로 해주거든요. 카테고리 잡고 나서 다시 지우고 우리가 원하는 제목 이렇게 바꾸시면
카테고리 자동으로 잘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까 순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썸네일대로 순서대로 잘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인데 도트돛은 아마 있을 겁니다. 도트 돛 없으니까 민망하네요. 제 기억엔 있었는데 몰 사업자가 입점해 있을 때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문의 주셨었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올리셔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알아서 저 지적재산권 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면 돼요. 아니 못 내잖아요. 못 내잖아요. 죄송해요. 이러고 내리면 돼요. 내리면 되고 그래야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되게 괜찮은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다 해봤어요. 그래야 이 브랜드들이 리셀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시장이 흐름이 읽히거든요. 그걸 안 해버리면 그냥 계속 불안에 떨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보니까 리셀러를 되게 저 브랜드사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올리시면 브랜드가 오히려 가격을 높게 설정을 하고 리셀러들은 오히려 싸게 팔게 해서 그냥 그 오피셜 몰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도 오피셜 몰 가서 비싸도 사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예. 근데 그 브랜드사 입장에서 보면 리셀러들이 어차피 마진 주고 또 사가고 또 계속 어차피 우리한테도 수익을 받고 또 쇼피에서도 또 비싸게 동남아 고객들한테 또 파니까 그러니까 리셀러를 활용해서 브랜드들을 널리 알리는 그러니까 약간 인플루언서 개념처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이 개인적으로 제가 브랜드라면 저는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막 이렇게 자기네만 이렇게 팔겠다고 고집 피우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데 안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브랜드 없으니까 노 브랜드고요. 요거는 여기 누가 봐도 이거죠. 아까 전에 제목에 나와 있었으니까 면으로 된 소재고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트돛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차이나를 적으셔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선보러 나갔는데 나 좀 안 좋은 단점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홍보라는 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지 나쁜 거를 미리 드러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안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 브랜드는 공장이 OEM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GPT하고 대화해 보니까 OEM이 또 어려울 수 있다네요. 그래서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요. 이 브랜드는 예를 들어 파이렉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주방 브랜드. 미국 브랜드인데 저한테 이거 어디 거냐. 그래서 미국산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판매하던 브랜드들은 알아요. 이게 공장이 어디 있는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파이렉스는 미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혹은 메이드 인 USA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가끔 가다가 재고 USA 생기면 근데 사실 제품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 인식이 메이드 인 USA 받으면 괜히 좋은 것 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설명해줘요. 이 파이렉스는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재고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꼭 넣으세요. 진짜 안심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안 넣을 거고요. 요거는 나이는 얼마를 추천하냐인데 140 사이즈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활용하시는 거 제가 채팅방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옵션 1번은 캐릭터에 대한 거겠죠. 캐릭터가 아까 베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람쥐가 스쿼럴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사이즈 요게 140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150 두 가지를 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옵션에서 이렇게 되죠. 요거를 베어에서 140을 선택하냐 150을 선택하냐, 다람쥐에서 140을 선택하냐 150을 선택하냐,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요게 160, 170, 180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판매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입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좀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션을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 채팅방에서 물어보는 분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스코럴은 안 팔고 베어만 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울게요. 베어에서 140mm, 그 다음에 베어에서 150mm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옵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를 붙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나중에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판매가 됐을 때 송장에 딱 출력을 하시면 이게 배언지 뭐 헷갈려요. 왜냐면 지렁이 글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넣어 놓으면 좋고요. A, B, C, D로 구분을 했더니 또 저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는 또 그것마저도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실수에서 나온 경험담으로 모든 옵션에는 1번, 2번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넣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옵션 하나만 넣을 때는 숫자가 없어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옵션 추가를 했을 때는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마진 계산 시트로 가볼까요?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너무 어려워하셔서 요거랑 지금 잘 보이시죠? 태국의 원가 10,000원, 그 다음에 정산 수익 해서 합쳤더니 18,500원이에요. 그러면 대충 넣으시면 돼요. 글로벌 스큐의 값은. 여러분들은 원화로 되어 있으니까 18,000원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진짜 너무 대충 넣나요? 이게 대충 넣어도 되는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대충 넣으라고 했다고 180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그냥 정말 비슷한 근사치로 넣으시면 돼요. 자, 스톡은 1000개를 넣을 건데요. 이거는 사실 질문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거는 사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근데 그냥 제품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시장에 많이 깔려 있다는 제품은 그냥 저는 여유 있게 1000개를 넣는 거고요. 이 제품은 제가 딱 5개만 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오늘 3개를 샀고 요거는 2개를 샀고,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 제품을 이제 사버리면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역발상인데 채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쇼피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재고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못 팔면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놨는데 이제 재고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못 팔잖아요. 그때 이제 또 팔로우를 만들 수 있는 또 기술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 미안해, 재고가 없어, 다음에 다시 주문해줘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근데 이건 어때? 이 브랜드에서 나온 이건데 이건 되게 좋아 이런 식으로 또 팔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노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면 받아들이면서 하면 되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느낌? 요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백화점 가면 그냥 제가 알아서 고르고 싶은데 이거 입어보세요, 저거 입어보세요 하면 저는 싫거든요.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이거 하면 내가 더 이렇게 바우처 주고, 그래서 프라이빗 바우처 잘 활용하시면 되게 그분들이 기분을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액수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을 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내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채팅을 쓸 때도 그냥 뭐 바우처 줄게 이거 사 이러지 마시고 의미 부여를 다 하셔야 돼요. 첫 주문 받으셨잖아요. 그냥 너무 고맙다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당신은 나한테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이거 쇼피 시작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주문이 들어와서 뭐 너무 놀랐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할 때도 뭐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그냥 요청을 하면 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내용을 뭐 만들어요. 오늘은 내 와이프 생일이다. 근데 네가 이런 금액으로
사서 난 더 주고 싶은데 이걸 다시 주문해라. 이 바우처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요청할 때는 어떨 때냐면 제가 실수로 주문을 어레인지를 눌러서 관세를 제가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0% 내야 되는데 손해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다시 주문해줘 하면은 좋아할 고객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더, 더 싸게 주는 척 하면서. 저를 너무 장사꾼처럼 보지 마세요. 쇼핑 감성으로 이런 걸 좋아하더라라는 거를 좀 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선생님, 네. 그때 발행하는 프라이빗 바우처는 몇 퍼센트 정도가? 높지 않아요. 보통 샵 바우처에서 3%면 뭐 딱 재단하기는 어려운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 한 7% 정도 드리면 많이 드린 거예요. 네, 7% 정도 드리면. 네. 1, 2% 너무 작나요? 거기서 플러스 1, 2%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진 계산 시트에다가 넣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샵바우처가 3%가 돼 있으니까 그거 수동으로 7%를 넣어보세요. 사실 4% 해봤자 금액이 얼마, 이제 우리가 높은 제품을 팔면 4%도 되게 크겠지만 뭐 10,000원, 20,000원짜리의 그 금액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금액을 뭐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콩나물 뭐 2,000원짜리 1,500원에 산다고 해서 생활용품이 되게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뜰 그거 조금 아껴서 뭔가 부자 된 느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감성인 것 같아요. 선생님 금방 관세 부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관세를 그래서 제가 한번 수업에서 다룰 건데 관세 태국 관세로 제가 1,000만 원 이상 손해 봤다는 거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잖아요. 손해 봤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도 오늘 한번 끝 부분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저는 속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USD 달러는 아까 18,500원이었으니까 요 정도 대충 넣고요. 스큐에다가는 우리가 저 송장에 이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적지 마시고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인지 분간하실 수 있게 적으시면 되는데 타이핑하기 힘드시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게 140ml라고 적으시고요. 여기도 구분할 수 있게 150ml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게를 넣는 건데 무게가 두 가지 제품이 똑같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옵션마다 다를 경우에는 요 토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각각 무게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또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0.4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슬 사이즈 넣는 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 파슬 사이즈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길이가 너무 긴 제품들은 미리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배송 옵션을 막아줘서 주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배송 옵션으로 밖에 주문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막아줘요. 네, 태국은 배송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세븐일레븐 배송도 있고 택배 배송도 있고요. 뭐 많아요. 종류가 한자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각 배송 옵션마다 무게 제한이 있기도 하고 크기 제한이 있기도 해요. 우리 반값 택배 생각하시면 쉬운데 반값 택배 제한이 있잖아요. 너무 큰 거 안 되잖아요. 반값 택배. 그런 것처럼 가격은 저렴하지만 너무 크면 안 되는 거.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슬 사이즈를 넣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거 아니 포장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서 다 안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규격 제한에 걸려버리면 두라에서 딱 멈춰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못 보낸다고.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냥 두라에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통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품도 잃고 많은 걸 잃게 되죠. 그래서 두라에서 멈춰주면 알아서 우리가 두라에 갔을 때 받아오거나 아니면 두라에서 착불로 보내주시니까 모아서 받으면은 이제 손실이 덜 하죠. 자, 그리고 데이투십은 우리가 쉽게 DTS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요것 때문에 많이 좀 마음을 쫄려 하시는데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하시고 하면 우리가 오늘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배송 출발하겠죠. 그리고 화요일 날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발송해 가지고 사전 입고를 하면 수요일부터 스캔이 찍혀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수요일 날 입고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틀 안에 뭐 보내야 된다 이거에 걸리지 않느냐 하시지만 이틀 안에가 추천인 거고요. 그 뒤로 돼도 달력일이라고 하는 더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트 십먼트, 그러니까 늦게 배송하는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자 지수에 영향을 안 좋게 끼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한테 많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그 이틀 안에 보내면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는 거의 없다.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네이버에서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그 판매자가 깔아뭉개고 있었다. 한 하루 이틀.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주문하실 때는 그 개인 판매자가 굉장히 활발한 판매자인지 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국 판매자분들이 다 그날 웬만하면 오전에 주문한 거는 다 오전에 발송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페런트 스큐는 옵션이 하나일 때는 페런트 스큐로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옵션이 두 개여서 상관은 없지만 이 페런트 스큐를 또 한글로 넣으셔야 나중에 제품을 찾을 때 제품이 뭐 한두 개, 30개 정도일 때는 찾기가 쉽지만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면 그 페런트 스큐로 찾는 게 또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풀네임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만 하면은 글로벌 스큐에 발행이 되는 거고요. 요걸 하면 퍼블리시 하면 아예 마켓에다가 발행이 되는 거죠. 네, 필수로 입력을 안 한 게 있대요. 뭐냐? 요걸 입력 안 했네요, 제가. 그리고 발행. 그리고 저는 태국 고객한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태국에 발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판매 가격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130%가 더해진 이 금액을 입력하는 건데요. 942.86이 나왔어요. 몇을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 소수점은 태국은 입력 안 되고 싱가포르는 소수점이 입력되거든요. 943손, 942손. 저도 943을 입력했었는데요. 진짜 별거 아닌데요. 942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942. 943으로 반올림을 하면 나중에 30%딱 그게 넣었을 때 소수점, 저 뒷자리가 안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요거에서 만약에 태국에서 요 옵션만 안 팔고 싶어 하면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때나 보통은 다 발행을 하시는데 태국은 1500바트 총합이 계산 서식이 있는데 1500바트가 넘어가는 거는 관세가 붙거든요. 근데 관세라고 치시면 여기 쇼피코리아에 치시면 관세 계산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계산기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넣고 난 얼마에 팔 거고 이걸 넣으면 예상되는 관세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예상되는 관세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30%고 어떤 카테고리는 뭐 5%, 10%인데 죄송하지만 태국 관계자분 안 계시겠죠? 지네들 마음대로 막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1500바트 넘어가는 제품 파시는 분들은 30%를 더해가지고 차라리 판매한다 이런 분들 있는데 저는 샵 이미지 때문에 뭐 이런 거를 30%가 생각보다 되게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안 팔거든요. 근데 관세가 붙는 거를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판매가에 아예 30%를 더해서 올리셔도 상관없다. 저는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뭐 다른 옵션이 있는데 다른 마켓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얘만 태국에서만 안 팔고 싶다 할 때 활성화 안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컨펌 하면 글로벌 스큐에서 발행을 했고 샵에서 발행 중인데 결과가 곧 나옵니다. 성공했죠? 자, 그러면 이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띄워놓은 거는 이게 하나의 루틴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큐 한 다음에 디스카운트 하는 게 루틴이어서 각 마켓별로 열어놓은 거예요. 처음에 열 때 세팅을 여기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빠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번호가 1864번이었던 것 같고요. add 어떤 제품을 디스카운트 할 거냐 선택하게 나오는데 제가 방금 올린 제품이 선택할 수 있게 뜰 겁니다. 이 제품이죠. 여기에서 이게 하나만 할 때는 여기서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클릭을 해놓고 여러 개 제품을 클릭을 해놓고 상단에서 30 한 다음에 업데이트 셀렉트 선택된 거 다 업데이트 하겠다 30%로 맞추겠다 하면은 자동으로 맞춰지는데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면 660에 딱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그 942가 아니라 943을 하면 661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반올림을 하지 말고 내림으로 발행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요 원리는 싱가포르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어차피 소수점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한 번 어차피 수정 작업이 필요하고 나머지 마켓들은 내림으로 샵 발행을 하시면 샵 가격을 발행하시면 퍼센트만 넣으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디스카운트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피그실라 아주머니한테 저는 URL을 전달해서 이제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매가 될 겁니다. 질문하세요. 저기 프로모션 리스트에서 요 앞에 번호들 막쫙 네. 적어놓은 거는 뭐예요? 이 번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0001, 0002, 0003으로 구분하시라고 해놨잖아요. 나중에 이 가격을 수정할 때 판매 가격을 수정해야 될 때는 디스카운트 글로벌 스큐에서 가격을 수정하면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까 그 팔던 제품. 근데 8,000원밖에 이득을 못 봐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더 많이 보려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에 들어가서 한 10% 할인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제품을 찾아서 들어가려면 영어인 나라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태국이나 베트남은 제가 번역을 해서 또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 계산 시트에서 그 번호를 찾고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하는 18 몇 번을 치면 그 프로모션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7번. 그러면 이게 987번을 제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지만 했더니 요게 하나 나오죠. 그럼 987번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여기서 쉽게 찾아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세요. 그냥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면 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그냥 한 번에 싹 다 묶어요. 모든 제품을. 싹 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관리 안 하시고 한 번에 싹 다 묶어서 하셔도 돼요. 모든 제품을 다. 더 이해 안 가신 거 있으면 질문하실래요? 지금 저렇게 검색을 하려면 987이라고 하는 게 이미 좀 샵 스큐에 네. 들어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샵 스큐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파는 제품 중에 뭐 수세미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 수세미를 찾습니다. 자, 스빈또 수세미인데요. 이게 1830번이잖아요. 요게 더 비싸게 팔고 싶거나 더 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태국에 갑니다. 그리고 1830을 넣으면 스빈또 수세미가 나오죠. 여기에서 가격을 수정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엑셀에서 하고 있는 그 마진 시트랑 네. 여기 지금 여기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넘버링을 지금 넘버링을 맞춰놨죠.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실 때 넘버링을 넣으시는 거예요? 네네. 방금 전에 글로벌 스큐에서도 넣었고 샵 스큐에서도 제가 넣었었죠. 여기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올린 제품 이거죠. 여기에서 제가
번호를 어떻게 넣었냐면 여기에도 스큐에다가도 번호를 넣었고요. 페런트 스큐에다가도 1865번호를 넣었어요. 반복적으로 넣어 놓으면 이 숫자를 우리만 분간하는 건데 넣어 놓으면 재고 관리, 뭐 상품 찾기 이런 게 좀 수월하니까 저는 이거 몰랐을 때 그냥 브랜드로 찾으면 되겠지 했는데 브랜드가 한 제품마다 뭐 30개, 40개씩 돼 버리니까 번호로 관리하는 게 용이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번만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찾을 때 프로덕트 네임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페런트 스큐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제품을. 영어로 치려면 뭐 도투도 뭐 무슨 슈즈 하는데 슈즈를 제가 하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5 아까 몇이었죠? 뭐 1820 해볼까요? 하면은 1820번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1810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찾아서 이미지 덮고 이미지 뭐 추가하고 뭐 가격 수정하고 재고 관리하고 제품이 많아지면 스큐가 많아지면 요렇게 관리하시는 게 편리하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요, 저 이미지 넣을 때 네. 저거를 사이즈를 다 맞추셨잖아요. 네. 근데 쇼피는 되게 친절하게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그냥 맞아요. 들어가면 네, 들어갑니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들어갑니다. 저화질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알아서 잘 맞춰줍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깔끔한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미리 맞춰서 넣었지만 뭐 몇 픽셀 차이 나는 건 상관없이 잘 예쁘게 잘 정렬을 해줍니다. 자, 아니 아까 고치던 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거죠? 태국에 태국에? 네, 수정으로 들어갔던 거 있어요. 요거요? 아니요 그 30%에서 맞아요. 제가 다 수정한 것 같은데? 더 가시고 프로모션 프로모션, 세 번째 거요? 요거? 네네네.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다 보여드린 거긴 하거든요. 제가 수정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스빈또 수세미 여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아까 전에 마진 계산 시트에서 440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좀 더 올려서 받고 싶다 하면 할인율은 떨어지고 판매가는 올라가죠. 요런 식으로 퍼센트를 30% 안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 628바트가 되는 거죠. 할인을 완전히 없애면. 그래서 제가 30%의 운용 폭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할 때 130이냐, 뭐 200이냐, 140이냐 아무 의미 없거든요. 요 안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30% 정도의 운용 폭이면 충분히 운영이 수월하더라 해서 130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제가 110으로 해놨더니 가격을 올리고 싶었는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이제 글로벌 스큐에서 가격을 수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일주일 동안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글로벌 스큐에서 가격을 수정하려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일단 없앤 다음에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일이 좀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30% 정도의 폭에서 운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빈또 수세미가 440바트에 팔았을 때 5,900원 남았는데 이거 620이었나요? 620으로 팔면 12,000원이 남으니까 요 정도 폭이면은 이제 얘가 원가가 올라가거나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맞죠? 질문하신 거.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놓치고 갈 뻔했는데 안 그랬으면 또 질문 폭탄에 시달릴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귀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런 걸 왜 질문하시지?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안 하시는 분보다는 그런 거라도 질문해 주시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계속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언더쇼피 리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을까요? 샵에 발행을 했을 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발행했을 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뜨면서 발행이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샵에 대한
어떤 아직 그 신뢰도가 없잖아요. 쇼피도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폭발물 같은 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의심이 되는 리스팅 단어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제가 폭탄 아이스볼을 올렸어요. 생긴 게 폭탄 디자인일 뿐인데 폭탄이래요 하니까 리뷰가 걸리는 거예요. 쇼피에서 검토하고 이게 진짜 폭탄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승인되는 과정. 근데 저는 요즘에 아무거나 올려도 다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계속 그동안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쇼피 입장에서 듣보잡 이 사람들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상품을 올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올리지 않나, 이런 검토의 과정을 하는 마켓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언더 쇼피 리뷰 혹은 뭐 리뷰잉 이렇게 뜨는데 그거 한 24시간 이내에 보통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해결이 되니까 채팅방에서 질문을 막기 위한 슬라이드였습니다. 네, 그런 게 뜨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설정에서 제일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 최대 할인 가격 얼마로 하나요? 를 저는 열어놓으라고도 말씀드렸고 이 정도 설정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그 판매의 꽃은 마진 계산 시트를 잘 다루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은 답을 드리기는 했어요. 이렇게 막아 놓으셔라 혹은 열어 놓으셔라 했는데 저는 열어놓고 해요. 왜냐면 1000만 원짜리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니까 3% 해서 30만 원에 할인을 해줄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이 퍼센트를 적용했을 때 내가 얼마를 할인해 줘야 되는가가 계산에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감수하고도 정산 수익이 괜찮다 하면은 그냥 열어 두시는 거고요. 아, 이거 손해가 좀 있는데 하면은 최대 할인 가격을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시느냐에 따라서 열어 두셔도 되고 막아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장바구니, 이거 최소로 얼마를 구매해야 바우처를 쓸 수 있나 이거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세팅을 할 때 싱가포르 기준으로 15달러 정도 선에 있는 제품들 10달러, 저렴한 거 5달러 이런 정도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5달러면은 뭐 대충 5,000원인데 5,000원 준 사람한테 하기보다는 아까워서가 아니라 5,000원에 사는 사람을 3개를 사게 만들려면 바우처를 쓰게 만들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5달러 내지는 10달러 이렇게 최소 금액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유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군들이 한 7, 8달러다. 근데 7달러로 최소를 설정해 놓으시면 사실 싹 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꽃은 한 번에 2개 사게 만드는 게 진짜 이게 메리트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래야 저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이 최소 장바구니 가격은 여러분들 마진 시트를 보면서 나의 평균가가 얼마인지 대충 어느 정도의 가격이 포지셔닝 돼 있는지를 보시고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정하시면 좋다. 이렇게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 구매자당 사용 가능한 개수 역시도 제가 1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3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죠. 한 번만 딱 써서 되게 뭔가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아니면 좀 많이 이용하게 해줄 거냐. 저는 그냥 적절한 값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막 10개, 20개 막 무한정이면 좀 느낌이 좀 뭐 다 주는 거네. 근데 이 바우처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이렇게 싸게 사는 느낌을 주고 싶은 그런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명당 하나도 괜찮지만 처음엔 저는 한 명당 딱 하나만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마켓마다 다른데 2개, 3개 정도 살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마케팅 포인트에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말고도 리피트 반복 구매자한테 또 바우처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바우처 또 활용해서 또 마케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몇 개를 넣으면 좋나요? 라고 정답을 물어보신다면 3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1부를 어디까지 하기로 했냐면요.
좀 더 빨리 가야겠네요.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쇼피코리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상품명 기준 준수하기 한 번 더 다뤄볼 거고요. 정확한 카테고리 선택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면은 맨 위에 거. 그 다음에 제품명 최대한 풀로 직설적으로 넣어가지고 추천받는 거.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하기 풍부하게 넣고요. 이것도 한번 다룰 거고 이미지 사용하기, 좋은 이미지 사용하기.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거 제가 교과서 같은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안 지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공부는 좀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는 잘 따르자인데 이거 안 따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잘 만든 상품명은 뭐냐? 구매자에게 어떤 상품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검색 가능성 향상, 제품 노출 증가인데요. 제 경험으로는요. 구매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쇼피한테 알려주는 게 더 커요. 쇼피라는 시스템한테 쇼피가 알려준 요 방식대로 하면 노출을 잘 시켜주더라. 그래서 요거 안 지키는 분들 진짜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기 샵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자기 샵 브랜딩에서 하는 뭐 맨 앞에 있는 문구 같은 걸 매번 그 상품 제목에다 넣는다든지 뭐 프롬 오브 코리아, 뭐 프롬 코리아 뭐 해가지고 그걸 맨 앞에다 넣고 뭐 레디 스톡, 뭐 준비된 재고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런 거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앞에다가 메가 세일, 뭐 단 한 번의 기회, 뭐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쇼핑은요. 깔끔한 키워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봤어요. 대문자 사용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고요. 꼭 대문자로 정리하세요. 그래야 키워드로 분류하기가 얘가 쉽대요. 쇼피 시스템이. 그리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상품명을 구성하세요. 브랜드 이름을 제외한 단어 전체를 대문자로 입력하지 마세요. 이거 나오죠? 핫 아이템, 베스트셀러, 세일, 프리시핑 이런 건 어차피 쇼피에 있는 마케팅 툴에서 다 프리시핑 그 기획전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기획전 따로 있어요. 걔네가 묶어줘야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핫 아이템인지 왜 내가 판단해요? 거기가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잘한 걸로 승부하려고 제목에 넣지 마셔라. 이게 이런 거 넣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샵 노출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샵 파워 생기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말 잘 들어야 되는 시기니까 최대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상품과 관련 없는 단어, 대표적으로 이 샵의 뭐 정체성에 대한 거 자꾸 넣지 마세요. 제목에 스팸 키워드로 간주될 수 있고 이모티콘 같은 거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이모티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우리 막 눈에 띄게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샵에.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냥 뭐 하이픈이나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특수기호는 상관이 없지만 뭐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한 이런 특수기호 사용을 절제해라. 사용하지 마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 품목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리스팅 자체가 안 되는 품목. 그래서 우리 밴 당하신 거에 보면 프로히비티드 리스팅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복구 불가능해요. 아예 그 마켓에서 팔지 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링크를 걸어드리기는 했는데 링크 보셔도 모를 거예요.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해보시면서 프로히비티드 리스팅으로 걸리는 거를 경험적으로 아시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 선적 불가인데요. 위에 거 읽으면 뭐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요 밑에 거 보시면 대충 염색입니다. 스프레이 칙칙 뿌리는 거 폭발할 수 있으니까 향수. 근데 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네일 제품 관련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하나도 안 올렸는데 누가 보니까 네일 엄청 잘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일 뿐이지 실제로 부딪혀 보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전체적인 가이드는 이렇더라.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배터리인데 AA 배터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빼서 보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한 1년 전에는 이걸 엄청 대대적으로 단속했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여도 배터리 빼더라도 거기에 배터리 포함 제품이라고 써서 보내라. 안 그러면 네가 보낸 거 다 막힐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요, 저는. 안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냥 하거든요.
안 걸려요. 근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요런 AA 배터리 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충전식 그 배터리가 포함된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용량이 좀 커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이드상에서는 뭐 MD 무슨 인증서를 내라 그러는데 저는 인증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저 배터리 포함 제품이라고 박스에다 적으세요. 조그맣게. 그러면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고 안 되면 보내주거든요. 안 되면. 근데 저는 문제없이 잘 팔고 있으니까. 근데 재수 없으면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 배터리 포함 제품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라. 예, 두라 한테. 그다음에 자석 들어간 제품이라고 가이드는 돼 있는데요. 저 자석 제품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완전 진짜 저 센 자석 있잖아요. 그 뭐 큐브 자석. 이거는 팔다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자석. 근데 자석이 포함된 그냥 마그네틱 보드 이런 거는 또 허용이 되기도 해서 실제로 부딪혀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 종교서적 뭐 이런 거 뭐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팅하면서 익히세요. 입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내용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